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달 남북한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남북관계 훈풍분화 기대가 됐는데 첫 번째 변수, 한미연합훈련이 다가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마음이 불편하죠. 예. 김여정 한마디에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나 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합치되지 않고 있어서 예. 마치 그 분란의 씨를 김여정이 던진 게 아닌가. 또 한미 간에도 약간의 지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 절묘한 수를 던졌는데 너무 여기에 뭐 크게 구애되지 말자. 예. 조금 사령탑 역할을 하는 청와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면 북한에서 상응 조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박지원 원장께서 예견해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김여정이 뭐 이를테면 연합훈련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당한다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성으로 볼 때 네. 그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지난 7월 27일 날 통신선 연결이 됐을 때 네. 그때 우리 정부가 단안을 해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무기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북한에서도 좀 기다려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이 통신선 연결과 관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것이 진짜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말하는 어투라든지 또 자기 오빠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사항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뭐 그거 하면은 파탄 난다 결단 난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거 이유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작게 501호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네. 501호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공격한다는 징후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공격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700곳을 우리가 공격하게 돼 있다는데요. 예. 하여튼 수백 곳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안정화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진격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결국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두려운 게 참수작전도 포함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북한 지도자 목 따는 것까지 훈련에 할 때도 있다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한이 잘 지내자고 하면서 그런 훈련한다는 게 탐탁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매번 불평을 하지만 요번에 불평하는 건 나름 일리가 있긴 있죠. 예. 네. 국정원에서 한미훈련 강행하면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이제 최대의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SLBM 하면은 최대의 도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SLBM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겨냥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벌써 단거리 미사일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1000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SLBM이 완전히 더 엄청나게 새로운 위협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미국으로서는 잠수함 타고 가서 미국 인근에서 쏘면은 미국 국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걸 흘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국에게도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해가 되는 게 있으니까 예. 요번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권효고님께서 절묘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결정은 한미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남침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미국은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대대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별도로 되기 어려운 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미국이 두려워서 한 거고 또 한미연합훈련하고 자기들은 중국이랑 동맹이지만 훈련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 작전이라든지 참수작전까지 훈련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러나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완전히 지금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상당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 역시, 완전히 파탄 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최소한 한두 달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통신선 복원하자 한국 대선 국면을 이용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도 이간시키고 지금 한미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게 드러나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가져오게 해서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거고, 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전혀 안중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라는 거니까 한미 간에 이간시키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야는 물론이고 이 정부 내부에까지도 의견이 지금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박사님. 네. 한미 연합훈련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 6일 남았습니다. 예행 연습까지 사전 연습이 있거든요. 네. 그게 6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우리가 중단한다 그러면 한미 간에도 그렇게 관계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참수훈련이라든지 안정화 작전이라든지 쌍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제공격 이런 북한에게 공격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빼고 네. 그야말로 수비적인 부분만 훈련하고 규모도 좀 낮춰서 성의를 보이면 이걸로 큰 파탄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바로는 안 되겠지만 될 것이고 한미 관계도 괜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후에 조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화 복원한 후에는 어떤 이야기 주로 한답니까? 이게 이제 남북 간에 직접 대면으로 만나진 못해도 네. 화상으로는 회담을 해서 일단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게 백신이라든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인구의 5분의 1이 1년 동안 먹고 살 게 부족해요. 그래서 8, 9월 되면은 과거의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지금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고 의약품 부족한 거 사실이고 백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과거에 5만 톤 준다 그랬는데 북한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 준다 그러면 10만 톤이나 20만 톤을 주고 그리고 백신 같은 거를 미국이 주게끔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백신을 주게 되면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서 세계에 정말로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도 주면서 북핵 회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체면이 쓰고 또 북미 회담이 되니까 남북 관계는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화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북미 간의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적극 설득하는 거. 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쌀을 주고 미국은 백신을 주고 그러면 네. 북한도 화답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꼭 주지 않더라도요.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약간 좀 풀어주고 예.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그 대신에 북한이 생필품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정제유 같은 걸 수입하게 하는 박지원 원장이 바로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북한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북한도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기들도 광물 팔아가지고 생필품도 사고 정제유도 사고 싶은데 그걸 미국이 막아놓고 있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니까 꼭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물 자원 조금만 수출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그걸 한다면 아마 북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송영길 대표께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게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개성공단에 오히려 미국이 투자를 해서 맥도날드를 개성공단 내에 세우면 그야말로 한미연합훈련도 수비적 훈련이라는 걸 미국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남북한 간에도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안 되고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로 할 거 없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게 하면 결국 그것이 한반도의 해법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실현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지금 받아들일지 또 지금 남북 간의 현안 중에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게 다 많이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기에 개성공단 재개는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게 실현되면 좋겠지만 가장 미국이 생각하는 뒷순위의 거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대선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남북관계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수 진영의 그 대권 후보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거는 그야말로 보수 정당인 콜 총리가 기민당으로서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을 해서 독일 통일이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 보수 진영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나온다면 정말로 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진보 후보들은 전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주장하지만 보수 후보도 그걸 주장해야 진정한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327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